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저에게는 그녀의 나이를 잊고 싶은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손예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한 달 넘도록 잔잔한 흥행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골든싱글들의 연애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이유. 20대의 청초함과 30대의 원숭미를 동시에 지닌 아름다운 연기력을 지닌 손예진이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당분간 배우 손예진의 자연 나이를 잊겠습니다. 그녀 덕에 멜로 가문 한국 영화 시장에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멜로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16번째 영화 속 이런 법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영화엔 법이스타의 파트너는 지난주에 이어 이조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에 숨어있는 법을 또 설명해 주실 건가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한 영화는 돌고 도는 돈과 총을 소재로 한 머니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당신 돈이야? 제 돈이죠. 넌 그 가방만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해줄게. 내일까지 1,000만 원씩이나 바랍니다. 이 새끼야 형사 맞아? 연장 반납해야지. 내일까지 반납하면 될 거 아니야. 물건 언제 옵니까? 전달했더니 어쨌어? 안녕하세요. 제 옆집 택배인데요. 이거 좀 부탁 좀 드리려고. 나이 먹은 양반이 애들도 아니고. 돈 내라. 이런 장난감으로 나한테 협박한다고 내가 내줄 줄 아냐? 장난감 좀 맞춰주려고. 가방자 들고 튀었단 말입니까? 돈 없는 거 알면 영감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떤 새끼인지 빨리 알아봐. 찾는 즉시 나한테 와. 돈 없다고! 잘 봐라. 분명히 얘기했지. 그 내 돈이라고. 잠깐을 봐도 이 영화 봤던 기억 때문인지 또 웃음이 나는데요. 뭐 이제 흔히 B급 코미디라고 하죠. 기존 장르 문법을 탈피하거나 재미있게 재치있게 비틀어서 뭔가 이제 색다른 웃음을 주는 개성미 넘치는 영화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 라이터를 켜라 이후에 오랜만에 제대로 즐긴 좀 B급 코미디였는데 이조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특히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범죄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잔혹하기보다는 약간 그 순간순간 해프닝으로 웃기는 오락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인물이. 여자는 하나도 없이 남자들만 취업 준비생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에서 나오는 그 해프닝.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약간 불편했던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우연히 반복된다는 게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그쵸. 그 억지스럽다 할 만한 우연의 연속. 이게 이제 이 연출을 맡은 허준영 감독이 대놓고 나의 문법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음속에 정통 코미디 영화의 문법과 이렇게 계속 뭔가 비교하면서 보면 뭐 실망할 수 있는 영화죠. 그리고 만약에 관객 여러분이 이거 좀 색다른 B급 영화구나 라는 걸 단박에 눈치 못 채셨다면 그게 또 허 감독의 뭐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허 감독님이 했던 말씀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영화 자체가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약간 슬픈
약간 씁쓸한 면이 좀 있어서 그 감독이 의도했던 바를 저는 그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막다른 길에 내몰리며 비극이 희극이 되는 순간 그걸 포착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허준영 감독이 이번에 뭐 완벽하진 않고 데뷔작이니까 좀 부족함은 있지만 다음 영화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관객 여러분이 들고 제작사나 배급사가 들 만큼의 어떤 가능성은 보여줬다 그런 생각은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배우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이렇게 예. 남자 배우만 나올 때 제가 또 우리 여배우 좋아하시는 이재로 변호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무열 씨가 그 기억의 밤이었던가요? 거기에 네. 나왔을 때 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 약간은 찌질하고 약간은 이제 약간 못나 보이고 약간 네. 현실을 약간 대변하고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시험 공부, 사법고시 공부할 때 모습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경영 씨 같은 경우는 킬러로 나오는데 다른 때 나올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엄한 역할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허당으로 나오는 게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연기도 인상 깊었는데 특히 두 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경영 씨 보면서 이번에 살짝 로버트 드니로 이런 느낌 좀 받았고, 그동안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악역을 해도 그렇게 대놓고까지 재밌는 악역까지 못했는데 이젠 우리가 그의 연기력에 배우 이경영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허당 킬러도 맡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됐구나 하는 또 생각도 했고.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박씨 괜찮아? 팔이 져서 그래요. 저는 제일 멋있었던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박희순 씨였어요. 제가 원래 박희순 씨 팬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사실 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옷도 뭐 기럭지도 이 머니백의 섹시미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박희순 씨. 연기는 뭐 두말할 거 없죠. 대한민국에 이 정도 연기 잘하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돈을 갖고 튀어라 머니백의 어떤 법에 대한 얘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줄거리 뼈대 말씀드리면,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사채를 쓴 김무열, 우리의 이 민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민재의 목을 조르는 사채업자 백사장 이머니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이 이머니의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문의원 정광열 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백사장이랑 도박하다가 자신의 권총을 저당 잡힌 이 최영사, 형사 박희순 씨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쪽으로는 이 백사장의 돈이 담긴 골프백이 돌고, 한쪽으로는 최영사의 권총이 도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권총이 어디로 가느냐? 이머니 씨가 이 문희연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허당 킬러 이경영 씨 이제 열정만은 식지 않았잖아요. 이제 고용하는데 그에게 이 최영사의 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택배로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택배 기사가 누구냐? 오정세 씨예요. 근데 하필 허당 이경영 씨가 없네. 킬러가 없어요. 옆집 사는 김무열 씨에게 줍니다. 김무열, 나 지금 죽기 살기 뭐 죽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되는.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바로 백사장의 돈을 뺏어와요. 자, 근데 이제 그 뒤로 돈이 민재, 무열의 손을 지나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또 이 총이 무열의 손을 지나서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 최영사가 백사장이랑 카드 도박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권총, 이거 사실 이거 경찰이니까 이거 국민의 혈세로 마련해준 총인데 이거를 지금 맡기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단 말이죠. 이거 무슨 죄입니까? 네,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데, 당사자가 서로, 그러니까 당사자라면 2명, 3명도 될 수 있는데 서로 재분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서 재물의 득실, 따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 형사, 사채업자, 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5만 원짜리 다발로 돈을 걸면서 그쵸. 그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도박죄로 처벌되는데, 이제 흔히 동네에서 잠깐 하는 도박 있잖아요. 뭐 점심값 그쵸. 내기, 그 정도 같은 게 일시 오락 정도이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 안 됩니다. 신문에서나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기 도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기 도박 같은 경우는 사기치는 사람이 우연성에 의해서 승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짜고 그 패를 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이 없어서 도박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 상대방도 도박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결과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우연성. 이 백 사장과 최 형사는 도박죄고, 근데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애초에 쥐게 돼 있고, 이 사람은 돈을 따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도박죄는 아니고 사기죄. 그것도 사기를 친, 사기 도박을 한 사람은 처벌되지만 사기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 맞습니다. 역시 법이라는 게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최 형사가 이제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판돈이 4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이 4천만 원 대신 권총을 저당 잡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감찰반에 걸려가지고 이게 총을 반납해야 되거든. 그래서 총 찾으러 갔더니 이 4천만 원 정도 아니라 그동안에 빚진 걸 다 갚아야 돌려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안 갚아도 되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도박 채무 같은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103조 위반이 되는 건데 도박 자금이라든지 도박 채무로 빌려줬다든지 도박 채무 변제 약정 같은 경우는 103조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박 채무를 안 갚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법률적으로는 도박 채무 자체가 그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돼서 갚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갚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박으로 해서 잃은 돈 있잖아요. 그 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인데 그 도박보다 안 갚으려다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예. 도박하면 안 됩니다. 도박빚 안 갚아도 되나 봐 이러면서 도박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 형사 징계는 받는단 말이죠. 지금 권총이 손에 없어가지고요. 이 감찰반 형사가 자 같이 갈게. 너 총 내놔 하고 근데 감찰반 형사까지 따라오니까 나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러면서 자기의 차에 백미러를 부셔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이 민재는 빚 안 갚는다고 너무 목재어 오니까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의 뭐 오락실, 이 백사장의 오락실 기계를 막 부셔요. 자, 그러면은 이 민재가 부신 오락실 기계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합법적이 보이진 않는데 그럼 또 최 형사는 부시긴 부셨는데 내 차에 백미러 이 두 사람은 이거 뭐 어떻게 처벌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물 손괴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 물건이냐 다른 사람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손괴죄라는 게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게 손괴죄라고 말하는데 타인. 예, 그래서 핵심은 타인입니다. 그래서 최 형사가 그 차에 백미러를 부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차다. 그러면은 손괴죄,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고 자기의 차다. 그러면 재물 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로 해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재물 손괴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그 김무열 씨가 이제 백사장 오락실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야구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가서 막 부시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재물 손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난 다 죽겠다 하면서 다 나가라고 식당 손님들 나가라고 칼로 휘두르면은 이거는 업무 방해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락실이 불법 오락실이다라고 하면 업무 방해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업소가 불법이잖아요. 성매매업소에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실 같은 경우 불법 오락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최 형사는 내 차였으면 재물손괴죄 아니고 또 민재는 재물손괴는 되지만 여기가 불법 오락실이면 업무방해는 안 된다. 아, 오늘 뭐 제가 그렇게 좀 똑똑해진 느낌이죠? 예, 예. 얘기가 쏙쏙 들어오네요. 자, 이 똑똑해진 김에 질문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백사장 임원희 씨, 이 문의원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니까 무서운 결심합니다. 문의원을 살해하려고 은퇴했지만 열정만큼은 식지 않은 이경영 킬러를 고용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시가상자에 숨겨가지고 권총을 배달한단 말이죠. 이렇게 살해를 사주하는 거. 요거 킬러 고용하는 거 이거 처벌되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살인 청부한다, 살인을 사주한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살인 교사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이경영 씨가 킬러로 나오는데 약간 허당이잖아요. 칼을 던지는데 뭐 안 맞고 그 제대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인의 실행의 착수는 있다고 봐서 살인죄로는 안 되고 살인 미수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킨 사람, 교사범 같은 경우는 그 직접 행한 사람보다 더 큰 게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 사장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의 교사범으로 처벌되고 그 이경영 씨 킬러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경영 씨가 허당 킬러예요. 그렇게다가 B급 코미디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게 돈이 돌고 총이 돌다 보니 어느 순간 백 사장이 보내준 최 형사의 총도 또 최 형사가 새로 구한 최 형사의 총도 이 킬러 손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문희원을 살해, 이제 2차 시도죠. 살해 2차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총을 쐈는데 아, 이거 총알이 아니라 비비탄이 날아가네? 이거는 사람을 뭐 쐈지만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인 미수죄로 처벌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할 때 불능범이라는 말이 있고 불능미수라는 게 있는데 불능범 같은 경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 없으면 불능범이고 불능미수는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불능미수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능미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짜 총으로 쏘는데 탄환이 불량 나서 뭐 사람이 안 죽잖아요. 불량 나면. 그리고 탄을 쐈는데 1m밖에 안 간다. 맞고 안 죽죠. 이런 건 이제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이래서 이건 불능미수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총이 비비탄이잖아요. 비비탄으로는 사람을 절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결과 발생도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능범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전 것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은 살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뭐 했기 때문에 살인의 예비 음모로는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비비탄을 쏴서 사람 얼굴에 맞으면 이게 폭행이 되고 상처를 입었으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살인 미수로는 처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아, 그래도 뭔가 살인 예비 음모 그거를 좀 법이 또 거기까지 처벌하려고 한다. 그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라든지 강도 이렇게 이제 흉악하고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도 처벌되고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행위로 옮겨진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는 계획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위험성도 별로 적어 보이니까. 그래서 예비 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살인죄라든지 강도죄 같은 경우만 예비 음모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이번에 또 총 얘기했으니까 돈 가방, 돈 얘기해 볼게요. 이 민재가 김무열이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 이 골프백을. 근데 이거를 택배 기사가 또 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들고 나가. 근데 또 이걸 또 나중에 여차저차하여 최 형사가 또 훔쳐. 자, 이렇게 어차피 훔친 돈을 또 훔치는 거. 이것도 절도인가요? 당연히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재 그 김무열 씨가 그 사채업자 백 사장 방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그 위협을 하면서 골프백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오잖아요. 이거는 절도가 아니라 네. 강도입니다. 폭행 협박, 반항 불가능하게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훔쳐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배 기사 오정세 씨가 민재 방에 들어가서 훔쳐오잖아요. 그것도 주거 침입이 되면서 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정세 씨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최 형사가 꽉 잡고 있는 거를 또 뺏어오잖아요. 이것도 절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민재가 그 백사장 차에 있는 것도 골백에 돈 들어있는 것 훔쳐오잖아요. 이거 다 절도가 됩니다. 다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절도죄 같은 경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로 있으면은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도범이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저 그 장면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그 골프백에 든 돈을 백 사장도 문희원도 내 돈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민재가 진짜 니네 아니라 그러지. 이러고 싹 가져가. 요거는 절도가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돈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거 길에 떨어진 돈 주워가면 점유탈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는 포기하고 돈을 던지잖아요. 그걸 주워가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증권사에서 직원들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를 팔았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가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제 통장에 돈을 계좌에 채워줬는데 네. 그거를 빼서 썼다.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직원도 아마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증권 팔았던 그 계좌를 이 회사 진짜 이 굴지의 증권사가 이래 하여튼 거기 맡겨가지고 알아서 손해를 좀 메워라 이렇게 했다던데 아마 이게 죄를 좀 피해 보려고 면피하려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해질까요? 그러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그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돌려줬다. 근데 이제 반성한다고 생각하고 또 피해보기 했다가 하니까 형량은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횡령죄는 성립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반성의 태도 또는 피해보기 했다라고 하면은 그 처벌된다고 할 때 형량이 약간 낮아질 수 있을 뿐이지 범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쵸. 저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돈 훔쳤다가 다시 돌려줘도 그 절도죄다. 아, 그런 차원이군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무열이가, 이 민재 씨가 이 골프백 이렇게 들고 나갈 때 왜 이렇게 좀 약간 왜 통쾌한지 아마 뭔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게 우리 서민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엄마 수술비 마련하려고 신체 포기각서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민재가 쓴 신체 포기각서 이거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신체 포기각서 같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돈 빌려준 것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 포기각서에 따라서 장기를 적출한다. 그렇게 하면은 뭐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그 베니스의 상인 있잖아요. 그 베니스의 상인 중에 이제 그 사채업자 샤일록이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은 가슴 가까운 부위에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겠다라는 약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가슴에 있는 살을 떼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포샤가 하는 게 살은 떼어가는데 피 없이 떼어가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은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가능한 거고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포기각서하고 약간 유사하니까 이제 예를 든 건데 이런 신체 포기각서라든지 어떤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베니스의 상의까지 우리 또 이재로 변호사가 외모도 뭐 훈남이지만 굉장히 문화적 감수성이 야, 오늘 뭔가 좀 알차게 공부한 느낌이에요. 머니백 통해서 도박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불능범, 살인 예비 음모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시는 분 있으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법률방송의 재방송 보시든가요. 아니면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복습 챙겨 하시고요. 우리의 또 이 멋진 이재로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도 없고 연휴도 없어 대작 영화들이 피해가는 4월 비수기. 거꾸로 말하면 신랄이 적어 고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작들이 외면하는 형국인데요. 비수기를 틈타 작지만 개성 있는 영화들이 선전 중입니다. 한국형 공포의 부활을 알렸다는 곤지암.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흥행바람 맞은 바람. 저는 영화 덕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족 영화라 가족의 달 5월에 개봉해야 마땅하지만 두 번의 연휴가 있는 5월엔 흥행 대작들이 포진한 터라 미리 관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오랜만에 답답한 가슴 뻥 뚫린 만큼 뜨거운 눈물 쏟고 싶은 분들 아,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만 있는 걸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예매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몇 명? 빈틈없이 죄다굴? 내 거야. 나가. 이병헌 감독 갑자기 우리 공수가 너무 잘해. 너 바람 났냐?
죄송합니다. 손대지 말고 변태새끼. 변태 아닙니다. 교회 믿습니다. 요즘 너의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산티나는 거들먹거리는 게 있어. 갈수록 환장, 들키면 끝장. 어머나, 아우. 박수. Fighting a massive invasion. Total devastation. Let's go save the world.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Of course, the wolf flies. 초거대 퀘스트. Let's do this. 미쳐 날뛴다. Everybody back! You mess with my friend, you mess with me. That went way better than I thought it would. 램페이지.